나의원을 토착외고라고 하는데 거기에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왜 토착외고라고 하는가요? 서울의 소리 백은종 기자입니다.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하면서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황교안 씨가 정치를 하겠다는 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대표군요. 황교안 대표, 홍준표 전 대표를 찾아가서 직설적인 질문을 하는 남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구마를 100개 정도 먹은 것 같은 이 답답한 현실에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주는 사람. 근데 또 한쪽에서는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한 건 못 참아, 국모참에서 이분을 모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서울의 소리 초심 백은종 대표, 백은종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 사실 앞에가 좀 길어져가지고. 아니, 많이 안 기다리고 예. 잠시 좀 쉬고 있었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국민TV 제가 전에도 왔었고 그러셨어요? 세 번째 온 것 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니요. 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그때 단식 중이셨더라고요. 예. 그때 단식은 왜 그때 하고 계셨던 거였죠?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예. 뭐 여러 가지 공수처 반대, 선거법 개정 반대, 예. 뭐 지소미아 연장 등등 그걸 걸고 단식을 하는데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했었죠 그때. 국민의 어떤 여론의 그 방향으로 가는 그런 단식을 하기 때문에 또 특히나 우리는 촛불을 제가 오랫동안 들고 촛불 시민과 함께 해왔잖아요. 촛불 시민이 원하는 방향에 그 역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응징 단식을 했다 봅니다. 황교안 대표의 그런 단식 이게 옳지 않다. 아니 단식도 응징을 하나요? 그렇죠. 응징의 뜻은 아.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도록 이제 어떤 야단을 치는 건데 황교안 대표 단식장 바로 앞에 우리도 차리고 내 거기서 야단도 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도망가 버렸죠. 밑에 천막으로. 그렇군요.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에 8일 했고 제가 9일 하고 이렇게 끝냈고. 9일 동안 단식을 하셨군요. 안 힘드셨나요 그때 단식하실 때? 뭐 저 단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황교안 대표는 이제 보통 몸으로 하는 단식은 힘들어요. 몸이 이제 힘들거든. 근데 정신으로 하는 단식은 별로 힘이 안 들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차이고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보통 사람들이 물만 먹고 물은 먹었으니까 소금은 한 7일 굶어가지고 그렇게 쓰러질 정도라면 굉장히 어떤 신체적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면 정신력이 나약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그거는 이제 뭐랄까 쉽게 우리말 쌩까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엄살부리다. 보여주기식 엄살이다. 저는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도 보고 있는 거죠. 그 초심이라는 게 그 호이신 건가요? 초심은 내가 인터넷도 못 하다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2003년도인가 인터넷 가입을 하는데 아이디를 뭐로 쓸까 하는데 그 초심으로 쓴 아이디가 바로 그럼 영어로 CHOSIM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죠. 한글로 초심. 이제 뭐 한문으로 하면 처음 마음 십자인데 처음의 마음으로 이제 가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초심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초심으로 하신 그게 거군요. 이제 한 15년 전에 제가 인터넷 아이디로 쓴 게 초심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은 호처럼 쓰이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댓글에도 보면은 뭐 초심님 나오셨어요. 초심님이 막 하면 초심 막 이렇게 하는데 이미 초심 선생으로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초심 선생이 아니라 응징 선생으로 불려야 되지 않나. 응징이 요즘에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응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얼굴을 보고 싫은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미워도 뒤에서 막 욕하다가 얼굴을 딱 이렇게 마주치면 막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못하지 않아.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반대야. 얼굴 안 볼 때는 별로 욕 안 해요. 근데 얼굴만 보면 막 야단치고 욕을 하는 그런
뭐 힘이 나와서. 그러시군요. 그렇죠. 이제 응징하면서 저희가 미리 시나리오를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대부분이 현장에 가서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의식의 흐름대로 그러면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마음보다 행동이 앞서는 행동에 따라서 이제 언어가 튀어나오는 그런 방식이 이제 응징 취재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죠.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에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응징 언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의 소리는 그러면 얼마나 된 언론사인 건가요? 지금 11년째 올 2월 9일 날 예. 10주년 기념 응징 전진 대회를 하려고 그래요. 응징 전진 대회. 예, 예. 그래서 처음부터 서울의 소리가 응징 언론이 아니고 예.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든 거는 제가 이제 안티 이명박 이명박 때 투쟁을 했잖아요. 이명박 예. 그 탄핵 운동을 하면서 예. 아무도 안 써줘서 우리가 그렇게 막 이명박 그 당시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물러나라고 그러고 다녔거든. 예, 예. 이게 이제 그랬는데 아무도 안 써줘요. 그리고 오히려 쓰면은 역으로 우리가 무슨 뭐 미친 사람 같이 이렇게 얘기를 써서 그럼 안 써주면 우리가 쓰자 해서 만든 게 서울의 소리였고 그 당시는 이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저항 언론. 이 옳고 그름이라 저항 언론. 입을 껌에도 할 말을 하는 저항 언론. 그렇게 이제 저희가 명명하고 싸워왔죠. 그럼 응징 언론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 그거는 이제 이명박과 박근혜까지 예. 박근혜가 이제 탄핵으로 물러나고 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상황이잖아요. 예. 우리는 언제까지나 저항만 할 필요 없지 않냐. 우리 촛불 시민들이 촛불 시민혁명 정부를 세웠으니까 이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 계기는 이제 그 탄핵 촛불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태극기 들고 나오는 우리는 일명 태극기 모독단이라고 부르는데 모독단. 예, 제가 이제 그거는 이름을 지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가보면은 저 위에 있는 빨갱이들 뭐 탱크로 다 밀어야 된다, 총으로 쏴 죽여야 된다. 그럼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야단을 치다 보니까 그런 영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바로 응징의 시초가 된 건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영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름을 명명할 거냐, 이렇게 해서 그때 생각하는 게 응징. 응징은 너학사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도록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건데 우리는 제재가 야단을 치는 거다. 야단을 치는 거. 대상은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도 안 하고 사법 처리도 되지 않은, 더군다나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자기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응징의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부에서는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물리적인 뭐 충돌 같은 것도 예전에 뭐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란을 던진 적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데서도 그러면 응징을 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그러면은 그게 다 정당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그런 우려가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저 장면도 네. 그 이우현이라는 자가 저거는 처벌을 받아야 할 행위란 말이에요. 지금 국회에서도 역사 왜곡이나 일제 찬양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저런 상황에서 저 사람들이 이제 숨어서 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저 일본 대사관 앞에 소요집회 와서 위안부는 앵벌이다, 뭐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책을 쓴 사람들이 와서 일본기까지 흔들면서 저런 짓을 할 때 저걸 그냥 놔두냐. 이렇죠.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제가 불만을 가진 건 이제 우리 속담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똥이라는 이런 거한테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됐다. 똥한테 지배를 당하게 됐다. 일제에서 해방되고 친일파들이 활개치고 다닐 때 저럼 더러워. 내가 상대 안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응징, 뭐 일본 친일파가 길거리에서 맞아 죽었다는 얘기 역사책에 들어본 일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네들은 그 자기와 반대되는 이런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많이 죽였잖아요. 죽이고 뭐 온갖 뭐 못된 짓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길거리에 그 오물이 있으면 아주 들어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리자. 이게 바로 응징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계란이 아니라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경우에는 좀 약간 위험하게 될 근데 수도 자꾸 있을 것 물리적인데 같아요. 저건 물리적인 제가 경찰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예. 재판에 가서도 얘기하는데 예. 내가 하는 행위는 폭력이 아니다. 응징이다. 근데 응징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왜 하냐. 어떤 저런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걸 무관심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기부여. 특히나 이걸 알고 있는 이미 깨어있는 시민들이 아닌 깨어있지 않은 시민들한테 좀 더 어떻게 알릴 거냐. 언론이라는 건 이제 뉴스나 사실을 보도하고 의견을 전개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건데 응징 언론의 목표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다. 뭐 각자 여론을 형성하는 건 조선일보 나름대로 자기 기득권 이익을 위해서 여론을 형성해 갈 거고 윤석열 검찰은 검찰 기득권을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쭉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옳지 못하고 온당치 못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걸 깨달아라.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응징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응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예. 그 아까 전에 영상에 나왔던 분은 예전에 이제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인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는데 이분이 그 매주 열리는 수요 집회 위안부 그 할머니들이 모여서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수요 집회에 와서 일본 그 위안부는 사실은 그 강제로 동원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간 것이었다. 그리고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뭐 댓글을 보면 알겠지만은 뭐 시원하다, 후련하다라는 분도 있고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약간 의견이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아요. 이우연 같은 사람은 일본에 분명히 잼머니를 받아서 매국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일본 측의 입장에 서서 지금 매국 행위를 하는 거다. 쉽게 말해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매국과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는 다르다. 유럽 17개국에도 저런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지만. 저건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응징 언론이 나서서 그 법 제정되기 전까지 응징을 하고 있는 거고 이미 사법 처벌을 받은 박근혜나 이명박은 우리는 응징 대상에서 이미 제의를 하고 그쪽에는 안 하지. 이미 사법 처리가 된 사람들은 아니다. 근데 특히나 이우연 같은 사람들은 저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 거냐. 걔네들이 지금 4번째, 4주째 나왔는데 첫 번째는 제가 몰라서 못 갔는데 2번, 3번, 4번 가서 응징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지금 보면 뭐 너 나쁜 놈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스스로 그만둘 게 아니라 차츰차츰 동조자에 늘어나서 대한민국이 이우연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일본 호시탐탐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거예요. 일본이 쓴 기록이 있잖아요. 역사나 기록은 승자의 입장에서 쓰여지는데 일본이 자기 승자의 입장에서 징용자들 모집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감언이설로 쓴 이런 기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우를 받았다. 또 어떤 기록 하나를 찾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주장하는 게 저 사람들이 쓴 반일 종족주의거든요. 근데 우리 사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나 징용 갔다 온 분들은 저도 어릴 때 만났어요. 부전이나 사실 증언한 거는 무시하고 일본의 입장에서 쓴 그런 기록만 가지고 저렇게 주장하는 걸 그냥 놔둘 거냐. 이건 굉장히 저건 매국행위고 심하게 말해서 일본을 도와주는 간자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어서 저 사람들은 더 혹독한 응징을 해야 된다 저는 주장하고 저걸 가지고 나보고 잘못했다 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토착외국에 우리가 그 사람들은
전혀 교화되지 않는 내장의 사람들이다. 제가 봤을 때 중립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대부분도 이우연 같은 사람은 당연히 어떤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언론의 잘못이 저런 사람까지 비호하고 중립을 지킨다면 언론의 역할이 뭐냐.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회를 더 어지럽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SNS를 보니까 적폐 원용 이명박근혜 잔존무리를 응징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뭐 잔존무리라는 게 뭐 누구를 얘기하는 거,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법처를 받았으니까 응징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응징의 대상이 될 만한 거기 사람들은 이명박 때 하는 건 저 누구야? 4대강 전도사. 4대강 전도사. 이재호요? 이재호. 예. 그 사람은 지금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아직도 이명박은 무죄라고 그래요. 제가 법정에 가서 만나서 물어봤더니 이명박은 완전한 무죄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하면 대한민국 언론들이 다 써줘요. 지금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지금 그 우리 공화당 인재 여자 대변인이 가짜 대통령 문재인 그렇거든. 그 저기 국회 정론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기자들이 왜 가짜 대통령입니까? 정관위에서 당선증을 받은 대통령인데 근데 그걸 갖다 쓰는 기사도 있고 거기에 반박을 안 해. 언론이 뭡니까?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고 언론이 있는 거지. 잘못을 갖다 오히려 전파를 하고 그걸 정당화시켜주면 언론이 필요가 있냐. 언론의 중립 하는데 중립이라 하면 옳고 그름과 정의가 뒷받침될 때 중립이지. 예를 들어 삼성의 어떤 삼성하고 그 노동자 하나하고 싸우는데 언론이 중립지킨다고 삼성은 엄청난 변호사나 똑똑한 분들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쓰고 이 노동자는 잘 모르잖아요. 말도 잘 못하는데 그걸 그대로 중립시킨다고 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언론은 기본적으로 약자 편의 사회 언론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사람들의 그 어떤 뭐 질타를 하고 그걸 바로 세우기 위한 여론을 형성해서 가는 게 언론이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나도 뭐 한 15년, 20년 전부터 조선일보 안티조선도 해오고 언론 개혁을 외쳤지만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다. 여기 뭐 변화가 있다고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에도 언론이 조국 장관 사태 등등 봤을 때 뭐 특히나 요즘에는 받아쓰기 뿐이 않는 그런 상황이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그럼 대안이 뭐냐? 언론 개혁 대안이 저는 응징 언론이 있어야 저는 오히려 그 언론 개혁에 조금 한 발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론 개혁의 한 방안으로서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 그리고 응징 언론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질문을 제가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잔존무리 중에서 이제 이명박 측에는 이재호 전 의원을 얘기를 하셨고 그 외에는 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박근혜 측에서는 이제 김기춘 같은 사람 사법처를 받아 이정현이 같은 뭐 박근혜를 누나라고 부른 사람 등등 아직도 뭐 김문수 등등 김문수는 완전히 뭐 지금 뭐 거의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의 어떤 추종자가 되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어떤 종교를 빙자한 사람들이나 어떤 정치를 빙자해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킨 게 지금 우리 공화당의 지금 그 태극기 모독단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빠져들지 않도록 그걸 바로 알려야 되는데 물론 어떤 언론사 기자가 태극기 들고 나와서 또 뭐 요즘에 가보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한테 쌍욕을 풀에 써가지고 하고 뭐 목을 딴다 하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기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응징 스타일로 기사를 써서 비판하는 기자는 거의 없더라. 그냥 사실만 써. 기사도 응징으로 잘못된 거를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 유석춘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나요? 저는 고소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왜? 제가 응징 예. 당한 사람들이 고소를 해서 기소를 하면 지금 예. 뭐 자유한국당 의원 또 고소를 했는데 아, 그래요? 기소를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법정에 불러다가 예. 역사 기록을 남길 거예요. 아, 또 호통을 거기서 치겠다. 직접 내가 신문을 하고 변호사 예. 대신 변호사 옳고 대신. 그름을 가리고 예를 들어 반일 종족주의 쓴 사람은 일제 종족주의 쓴 분들이 있어요. 예. 반일 종족주의를 반박한 글이 저 책이 일제 종족주의인데 일제 종족주의 학자들을 법정에 데려다 그 반박을 하고 해서 예. 이걸 역사적으로 바로 잡아보겠다. 나는 혹이다 이거죠. 만일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뭐 김성태, 심재철, 장제 이런 네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들 고소해서 기소되면 불러다 과연 당신들이 한 행위가 예. 맞았냐 난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지금 뭐 별로 기소되는 게 없어요. 고소도 아직 지금 고소는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렇게 기소를 해서 지금 뭐 불러서 그런 게 조사하거나 아직은 요즘에는 없는데 예. 제가 이제 재판을 한 끝난 게 35건 정도 되고 아, 걸려 있는 게 한 35 10건 정도 되는데 와. 어쩐 일이 지금 나는 이의원이나 예. 그 이용은 예, 그 예. 반일 종주의 저자 6명이 나를 다 고소를 했거든요. 예. 유석춘은 뭐 물론이고요. 그 사람들이 빨리 엊그저께 내가 동작경찰서 가서 제발 기소를 해라 이거. 내가 그 사람들을 데려다 학자들하고 같이 반박을 하고 재판 과정도 어쨌든 응징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또 알리는 걸 알리겠다라는 그렇죠. 이게 말씀하시는 말하자면은 거죠? 그러니까. 여론을 형성하는데 예. 재판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좀 독특하지 않아요. 그게 그렇죠. 일반적인 예. 어떤 사회에서 일어난 일보다. 그래서 나는 어느 선까지 중도에 있는 사람 선까지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히 생각하고 예. 또 젊은이들이 서울의 소리 유튜브를 보고 한 사람이라도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관심을 보이는 등등 이런 분들이 소중하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예. 그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응징 취재도 하지만은 영웅 취재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웅 취재라는 건 뭐 어떤 거를 물론 이제 뭐 영웅이라고 칭찬 취재나 비슷한 건데 칭찬 취재. 예. 제가 이제 저기 구미 시장님 한 번 갔다 왔었고 박정희 거기에서 처음 예. 당선돼 가지고 민주당이죠 그분은.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우리가 좀 어떤 여유가 생기면 사회에서 어떤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 예. 또 아름다운 일을 하신 분들, 뭐 남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다른 응징 취재를 하시는 분 뭐 이런 거는 취재하실 건가요? 그래서 그 영웅 예. 취재라 하면 이제 사회에서 참 어려움을 뚫고 예. 이렇게 뭔가를 이루신 분들, 특히나 저는 역사적인 서울의 소리는 원래 민족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민족의 소리, 서울의 소리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저는 민족주의자라고 할까 정말 제가 참 진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보수라는 사람들은 보면 어떤 독립운동 어떤 뭐 추모식이나 이런 관련 이런데 하나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 지금 유튜브 하는 그 저쪽에 예. 이제 극우라고 하는 유튜브들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일본이 독도를 내 땅이라 해도 정말 나설 사람은 보수가 나서고 극우가 나서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거 나서는 건 우리가 나서니까 저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정말 없이 보수도 아니고 뭐 극우도 아니고 이런 상황 같아요. 매국노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앞으로 지금 집중하고 계신 응징 취재가 있다라면 어떤 거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현재 윤석열 사퇴 응징본부를 만들어서 잠깐만요. 윤석열 사퇴 응징본부요. 윤석열 사퇴를 위한 범국민 응징본부. 범국민 응징본부. 참 기네요 일단. 네, 1월 1일 날 만들었고. 예. 그 부분은 오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시기를 윤석열 신뢰한다. 대신 검찰 개혁을 잘하면 더 신뢰하겠다 했는데 저는 그건 부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어요. 그렇죠. 예. 잘해야 신뢰한다 그랬으니까 예. 잘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그 사퇴를 주장하게 된 건 결국 우리가 2017년 1,700만 촛불을 들고 나가서
뭐 쉽게 말해 촛불 시민혁명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예. 이제 탄생했잖아요. 그리고 가는 길을 막고 정치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조국 교수 사건을 수사를 했다거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 걸 떠나서 공정치모단 수사를 한다는 거죠. 그 자기 쉽게 말해서 자유한국당과 어떤 연결을 두고 정보를 그리 팔아먹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수사도 안 하고 결국 우리 촛불 시민들은 생각해 볼 때 우리 촛불 시민 정신을 예.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총선뿐 아니라 그래서? 대선까지 할 거다. 그래서 윤석열 응징, 예. 윤석열 응징에 당분간은 집중을 하시겠다. 예, 예.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올해 1월 1일부터 윤석열 응징 본부를 만들어서 지금 예.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반대하시는 분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뭐 많은 분들은 여기 댓글에는 지금 응원하시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스며들다님이 대신 응징해드립니다. 자막을 보며 백 선생님보다 어린 세대 입장에서 많이 부끄럽네요. 함께 응징해야 하는데 이런 뭐 댓글도 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건강도 항상 신경을 써주시길 또 댓글에도 나와 있으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또 좋은 취재 많이 하시기를 저희가 예. 저희 그 국민 TV 시청자분들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는 어디라도 예. 불러주면 찾아가고 이게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